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에선 일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지난 4월 4살 남자아이가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여러 해법안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열린 송파구 의회. 어린이 교통 안전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하원 시간인 오후 4시 반쯤 4살 남자아이가 이곳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12살 이하 어린이 구행 사고는 모두 197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숨진 어린이는 17명에 달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은 도로폭이 좁은 탓에 보행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방호 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시설 개선이 급선무란 지적입니다. 현재 스쿨존에 주로 설치되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로는 계속되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가 힘들다면 첨단 기술과 신형 소재를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 울타리를 개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소음을 유발해 저속 주행을 유도할 수 있는 블록 포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스쿨존은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공간이란 인식을 물리적으로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으로 과속 방지턱 설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 표시 강화, 방지턱과 결합한 보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의 방안들이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10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한 아파트 단지의 위태로운 통학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사업 시행사인 SH공사가 단지 내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2대를 지원하기로 약속해놓고 8년이 지나도록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3월 저를 비롯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파크하비오 현장 방문을 통해 SH공사의 파크하비오 단지 내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지원을 요청하였고 SH공사는 스쿨버스 2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한 대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7년 문정도시개발로 조성된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13,000제곱미터 규모의 학교 용지도 사전에 확보됐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반대로 학교 설립이 유보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700여 세대 규모로 현재 초등학생 14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인근 평화초등학교와 강남 수서초등학교 전교생 수와 비슷한 수준. 당시 학교 설립 소요가 없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이 무색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와 송파구는 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부담한 징수액은 약 5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2007년부터 14년까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보지로 지정된 학교 용지에 대해 송파구, 서울시 교육청은 부담금 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행정 편의적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 것은 아닙니까? 48억 6천만 원이란 큰 금액을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납부하고서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파크하비오 거주 학생들은 행정구역도 다른 위험한 10차선 대로를 건너 문덕초등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 이기주의로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통학안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SH공사는 파크하비오 거주 학생 스쿨버스 지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송파구는 파크학교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검토하였거나 논의를 한 바가 있는지 반드시 우리 구의회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주역이자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인 어린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궁극의 책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 침해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일방적인 조례 폐지에 반발해온 조희연 교육감이 결국 제의 요구를 접수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된 지 20일 만입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별 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조 교육감은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제의 요구까지 이어진 겁니다. 만약 이번 제의가 먹히지 않는다면 대법원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조 교육감은 밝혔습니다. 6월 정기에서 다시 재의결 될 경우에 그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응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현기 의장이 지난해 3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미 한 차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렸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편법으로 끝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노원구가 올해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1년 해당 사업을 중단한 뒤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업체들의 보조금 횡령 등 여러 부작용에 따른 예산 낭비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과 민간 위탁 사업들이 꼭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점검해보고 지원받는 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옥석을 구분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원구에선 올해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선정된 것. 아파트가 많은 구의 특성을 살려 태양광 지원 사업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좀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설치 단가의 80%를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35와트 모델을 설치할 경우 구 지원금을 제외하곤 18만 원의 자부담 비용만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연 약 10만 원에 이르는 만큼 설치 후 2년이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설치한 제품이 고장날 경우 5년 내 무상 수리도 지원됩니다. 별도로 관리는 전혀 필요 없고요. 닦지 않아도 내리는 비와 바람으로 다 청소가 되기 때문에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구청 지정업체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성북구장이 15구역은 지난 2018년 재정 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무효 소송 끝에 승소했고 현재는 재개발 도전에 다시 나섰는데요. 최근 장이 15구역 재정 비촉진 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심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재정비 촉진 계획안 심사. 성북구 장이동 233의 42번지 일대 장이 15구역이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장이 15 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안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장이 15구역 조합은 재개발 추진에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조합원님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이제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확정이 되니까 모두 다 환호성이고 기쁜 마음이죠. 장이 15구역은 지난 2018년 구역 해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법적 공방 끝에 무효 소송전에서 승소했고 재차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장위 15구역 내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구역 내에 2개의 조합이 존재해 양측의 불편한 동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6일 날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했죠. 승소하면서 재판장님이 원고가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15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업무 정지를 한다. 장위 15구역은 구역 내 2개의 조합이 존재할 경우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성북구청에 교통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에서는 오히려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저희는 이걸 더 줄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거든요. 많이 늘려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산 범위 내에서 줄을 일은 사실 없어요. 청장님 의지가 줄이진 않으실 겁니다. 지난 4년간 30만 원 했어요. 아마 50만 원 계속 끝까지 갈 걸 생각하니까요. 집행부 담당 부서에선 2년 전만 하더라도 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이 타 자치구에 비해 낮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여건이 좋아지면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집행부는 지난달에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현금 50만 원을 지원해왔던 산후조리비의 지원 대상을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치구 산후조리비 지원금 대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으로 통합해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왔습니다. 비용은 시와 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여기에 기존대로 자치구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면 재정에 부담이 간다는 게 집행부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현금 5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구비를 10억을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또 그만큼의 50만 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9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제 필요한 구비 100%로 그렇게 해서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비용, 그다음에 저출산 가정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논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최소 범위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71만여 원인데 집행부 계획대로라면 구로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의 커트라인은 377만여 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엔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은 0.55명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의 축소를 놓고 의회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산후조리비의 지원 대상은 집행부가 제안한 대로 기준 중위소득 80%까지로 결정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금 하위
80% 이게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구 산후조리 비용 서울형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자치구가 몇 개나 있지요? 성동구가 있고요. 중구 네.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 지원 대상 제한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재정을 이유로 산후조리비의 지원 대상을 제한하겠다고 하자 야당에선 저출산 관련 정책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대책은요, 구 재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올려야 됩니다. 작년에 서울시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중구 성동구는 그러면 세수가 남았겠습니까? 확대해야 됩니다. 가장 증액해야 될 부분이 출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중의사 80%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에선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분위기입니다. 2개구가 더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대부분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저희도 형편을 봐서 점진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합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위소득 80%가 아닌 100% 정도로 하면 결국 안건은 집행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을 추진한 원안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구로구는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안 별개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9월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정에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